현재 아시아의 1위 국가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이 매번 일본이 아닌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이 급기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게임들이 모두 일본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극 중 등장하는 게임들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때 한국으로 전파된 놀이라는 것입니다. 29일 니케이의 서울지국장인 스즈키 쇼타로는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는 일본의 잔영이라는 칼럼을 통해 한국 어린이들이 즐기는 전통 놀이의 뿌리가 일제강점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즈키 국장은 오징어 게임을 보고 향수를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그것은 드라마 속 게임 대부분이 일본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 사례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들었는데요. 스즈키 국장은 이 놀이가 일본의 달마성이 넘어졌다와 가사만 다르고 규칙과 선율이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이명수 연기양토박물관장의 발언을 인용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임 관장은 일제강점기 때 아이들이 일본어로 달마상이 넘어졌다는 놀이를 따라하는 것을 본 독립운동가가 같은 선율로 바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변형돼 퍼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드라마에 등장하는 딱지치기, 구슬치기, 달고 납뽑기 등이 모두 일본인에게 익숙한 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드라마 제목인 오징어 게임 역시 일본이 원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즈키 국장은 칼럼에서 오징어 게임은 바닥에 S자를 그리며 서로의 진지를 공격하는 놀이로 일본이 뿌리라는 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즈키 지국장은 또 한국어와 일본어 간 유사성, 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 도래한 문화가 일본에 정착된 사례 등도 언급하면서 한국과 일본, 중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 서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드라마와 같은 잔인한 놀이는 싫지만 세계 어느 거리에서 달마시가 넘어졌다를 듣게 된다면 이 역시 오늘날의 문화 전파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남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우기며 살아갈 것인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편 현재 세계의 눈은 모두 G20과 COP26에 쏠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G20 정상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G20 회원국들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이 1.5도 이내로 억제된다면 극심한 폭풍과 홍수,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훨씬 적어질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1.5도 이내로 상승폭을 억제하기로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일 마지막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을 직격했습니다. 유럽 순방기간 연일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어온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이틀째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갈등에 대한 질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참석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미국의 역할을 확실히 각인시켰다며 솔직히 말하자면 중국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불참을 존중한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탄소 배출국의 상위권인 중국과 러시아, 인도는 합의에 응하지 않아 결국 이번 회의는 실패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주목되었는데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의 첫 회담은 불발됐습니다. 청와대는 2일 글래스고 이벤트 센터에서 열린 국제메탄 서약 출범식 등 계기에 문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조우하는 형태로 짧은 시간이나마 회동할 수도 있다고 기대했으나 결국 무산됐습니다. 반면 기시다 총리는 마치 한국을 의식한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글래스고에서 만나 단시간 회담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베트남 총리 등과의 회담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과의 회담만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미국 등 주요 정상과 만나며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했음에도 유독 문 대통령과 만남이 불발된 데는 과거사 문제로 냉각된 한일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을 두고 한일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두 정상이 만난다 해도 한일 관계 복원에 물꼬를 트기 어렵다는 것이죠.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년 전인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는 정상회담을 미루기로 했으며 이른바 강제징용 보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2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양국 간의 관계 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연일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심지어 오징어 게임 속 놀이가 원래 일본 것이라는 등 억지 주장만 연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더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COP26 총회 전 문재인 대통령은 교황과 면담을 가졌는데 자신들이 아닌 한국과 면담을 가진 것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과 교황과의 면담을 불편해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간 면담에 대해 교황의 한반도 평화, 방북에 대한 의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세계 정상들이 모두 다 교황과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단 3개 나라 정상과만 단독 면담을 했다며 한국, 미국, 인도인 점에서 일본이 더욱 불편함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 대통령과 같은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교황과 만난 것에 대해 교황을 중심으로 양국의 관심사인 한반도 평화 문제가 다뤄지면서 직접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간접 정상회담의 효과를 가졌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교황과의 면담에 이어 로마 산티냐시오 성당에 등장한 한반도 조형물 속 독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 산티냐시오 성당에는 철조망, 평화가 되다라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회에는 136개의 십자가를 활용해 한반도를 형상화한 설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이 십자가는 비무장지대의 녹슨 철조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136개라는 숫자는 한국 전쟁 이후 68년 동안 남과 북이 떨어져 겪은 분단의 고통이 하나로 합쳐져 평화를 이룬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다수 매체들은 이 조형물 오른쪽에 있는 2개의 십자가에 주목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울릉도를, 다른 하나는 독도를 형상화한 것인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로마에서 독도를 보니 감회가 새롭다. 이번 조형물은 의미도 좋고 멋도 있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외신들은 이 모습을 보고 교황과 이탈리아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일본이 아닌 한국을 챙기자 일본도 조금이나마 경로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행보가 나왔습니다. 바로 일본 전문가가 일본 정부는 한국의 TPP 가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기무라 후쿠나리 게이오대 경제학부 교수는 29일 일본 포린프레스 센터 주최 브리핑에서 한국의 TPP의 가입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이 있지만 TPP, 자유무역협정 FTA에서는 한일이 확실히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한국이 가입하면 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무라 교수는 한국의 TPP 가입에 장벽이 있는지에 대해선 한국은 미국과 FTA 협정이 있고 이유화도 있어서 가입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영국처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은 지난 2월 1일 TPP 가입 신청 후 6월 2일 가입 절차 개시를 승인받아 지난달부터 정식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TPP 의장국이 일본이냐 아니냐에 따라 한국 가입에 차이가 발생할지에 대해선 타이밍적으로 가입 신청을 해도 의장국 임기가 올해로 만료되므로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교섭을 하지 않고 내년 의장국은 싱가포르나 다른 국가가 하게 된다며 일본이 의장국이냐는 여부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규 회원국의 가입 소요 시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논의하게 돼 수개월 이상 걸린다며 진행이 빠르면 1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지만 신규 가입에 예가 아직 없어 말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TPP 가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은 중의원 선거로 인해 G20 회담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주요 선진국들은 일본의 불참에 대해 관심이 없어 보이며 한국과의 협력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30초면 내 주식 실력 확인, 마스크 및 커피 쿠폰 전원 증정합니다. 이상스쿨에서 추후 주식 컨텐츠 기획에 데이터 조사 중이니 참여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